네, 이어서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마켓 네이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 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각은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바꿔놓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속에 엔비디아 AI 인프라 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한 발언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대만을 AI 전략 중심지로 선택을 했고요. 이제는 AI가 산업 기반 인프라 시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먼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택했으면 오늘장 증시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만을 택한 이유는 누가 뭐래도 TSMC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GPU부터 설계 단계부터 생산까지 그리고 패키징까지 완벽하게 대만에서 다 이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대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가 좀 안 됐다라는 것보다는 대만에 집중적으로 됐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은 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뭐냐 차라리 일본으로 갔으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일본으로 갔을 경우에는 장비 수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안 될 경우가 있었는데 대만으로 갈 경우에 우리나라가 수혜 기업들이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장 초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대만으로 쪼고 갔던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AI, GPU 이쪽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로봇까지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만에 집중적으로 값싼 인력을 어떻게 보면 자주 쓰기 위해서 AI뿐만 아니라 로봇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옮겼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만에 대해서 뭐 로봇까지도 확장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인건비 자체가 대만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부분도 좀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요, 젠슨 왕의 지금 머리에 삼성이라던가 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한국은 없다라는 뭐 그러한 뭐 헤드라인을 꼽을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비교를 해보자고 보면 삼성전자가 더 타격이 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HBM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모습,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 투자자 입장도 답답한 모습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HBM 관련해가지고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진입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삼성전자도 못하고 있는 걸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건 물론 GPU가 계속적으로 많이 팔린다라고 본다면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HBM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또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의 생각이고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TSMC랑 이렇게 엔비디아가 더 가까워지는 부분이 SK하이닉스한테는 더욱더 좋은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 맑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데 삼성전자는 우선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도 당연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 초반 힌트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어떻게 엔비디아 호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SK하이닉스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어느 종목들을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HBM 관련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확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호재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미국에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만까지도 하는 모세가 나왔다는 거는 이 HBM 수요나 AI 그리고 더 떠나서 로봇 시대까지도 더 넘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일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조금 더 아쉬운 흐름이 나오겠지만 전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찌됐든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힘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나중에 만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들어가야지 말아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관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대가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앞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양사의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20만 원 밑에서는 너무 좋은 가격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했던 네.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20만 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도 나왔고 이제는 목표가를 어디만큼 잡고 가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25만 원까지 좀 길게 보고 가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어느 정도 만들겠지만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로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모습도 나왔고 엔비디아가 또 사우디에서 계속적인 물량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 그걸 토대로 이제 대만까지도 확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HBM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불확실했던 부분이 GPU가 이제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이 제일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우디 수주나 이런 부분으로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HBM 관련해가지고 불안 요소는 이제는 다들 꺾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호재가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세가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20만 원 밑에는 한 번 더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을 지지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20만 원이 깨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20만 원을 다시 한번 안착이 될 때 그때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들어가셔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좀 아쉬운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6만 원을 계속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가격대로 보자면 20만 원 밑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6만 원 비슷한 가격대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왔던 부분은 레거시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물량 소화나 가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2분기부터 반영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분기 실적 발표했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6만 원 밑에서 좀 모아가자. 나중에 6만 원 이상부터 또 살려고 한다면 부담감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5만 5천 원 이하부터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조금 5만 6천 원, 5만 7천 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면 좀 싸게 들어가야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비싸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싸게 들어가서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 이하에선 삼성전자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결국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중장기적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시기를 좀 가늠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답답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HBM을 납품을 하냐 마냐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선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SK하이닉스보다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은 레거시 쪽도 탄탄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HBM도 납품하는 액션까지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자. 왜냐? 이게 언제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네. 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떻게 본다면 이게 바로 내일 납품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되게 힘든 부분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잘 가는데 이젠 삼성전자는 좀 저무는 태양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를 갈아타야 되냐 이것 또한 악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반도체 섹터를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라고 본다면 좀 재미없는 흐름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네. 해드렸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이제는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대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가는 방법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렇다면 국내 개인 투자분들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전략을 잡고 접근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투자자분들은 AI 관련해가지고 네.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도 전 반은 정답이지만 반은 오답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왜냐하면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뭐 레거시에 집중된 회사들 아니면 HBM에 집중된 회사들 뭐 유리기판, 뭐 CXL 이런 쪽으로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HBM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심에서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다른 레거시 관련 종목들은 좀 약세인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쪽도 괜찮은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 쪽, 난 반도체 쪽으로 무조건 수익을 나야 돼라고 보신다라면은 저는 그것보다는 AI 큰 틀로 보자. AI 큰 틀로 봤을 때는 반도체도 좋지만 전력기기 관련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세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불안했던 모습세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이번 연도 초만 들어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축소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많이 악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춤할 때 사우디에서는 GPU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 그걸 토대로 데이터 센터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 섹터들도 지금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쪽은 HBM 쪽이 너무너무 좋다. 하지만 저가권이 올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나 CXL 쪽은 어느 정도 큰 상승세가 한 번씩 나와주는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좀 저가권이 왔을 때는 좀 모아가는 모습세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시장이 확장되게 된다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의 건립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전력 기기라든가 전선 관련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그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 레거시가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기업 그리고 CXL이라든가 유리기판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